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Using an International Gaming Tournament to Study Individual Difference in MOBA Expertise and Cognitive Skill 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CAI 2016에 발표되었고 Foundry 10이라는 연구소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며 플레이어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게임 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플레이어가 취해야 할 최적의 행동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레이어는 다양한 인지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특정 인지 능력이 개인의 자가 게임 경험 및 실력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조사하는 연구는 주요한 e스포츠 관련 연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멀티플 온라인 배틀 아레나, 즉 모바, 우리나라에서는 AOS라고 불리는 장르에서도 다양한 인지 능력이 사용됩니다. 모바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의 상태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롤에 비유하자면 상대방의 정글러가 어디 위치하는지, 우리 팀의 포탑이 몇 개 남았는지와 같이 맵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것을 통해 게임 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모바에서 이러한 지식을 기억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게임 실력이 지각 능력과 작업 기억력, 나아가 장기 기억력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능력은 공간 기억력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높은 실력을 가진 모바 게이머가 덜 전문적인 게이머에 비해 정보를 더 잘 회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하게 어떤 인식 능력이 어떤 게임 실력과 명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본 연구에 앞서 몇 가지 인지 능력과 게임 경험을 비교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살짝 다른 두 개의 그림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두 사진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과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각각 실험하였습니다. 그 결과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시각적 자극의 변화를 더 잘 감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 개의 T 모양의 도형으로 구성된 시각적 자극에서 중앙에 있는 T 모양 도형이 위로 향하는지 아래로 향하는지를 구별하는 작업을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T 모양의 도형 방향을 더 잘 구분하는, 즉 시공간적으로 더 예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12개의 인지능력 실험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3D 물체를 상상으로 회전시키는 능력인 멘탈 로테이션 능력이 뛰어나며 숏텀 메모리가 높고 여러 작업을 할 때 작업 전환 비용, 즉 태스크 스위칭 코스트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작업 기억 용량, 정보 처리 속도,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방해물이 존재하는 가운데 목표로 하는 자극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나는 것 또한 연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인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 대상을 분류할 때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과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한 점입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일주일에 게임을 5시간 이상 플레이하는 사람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사람들을 게임을 일주일에 1시간 미만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도 알 수 있듯이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에 5시간이 아닌 하루에 5시간씩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범주로 그룹하였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력을 가진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인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해당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인 실험 그룹 디자인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다른 실력을 가진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인지 능력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력의 실험 참가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연구 실험자들은 대학교에서 모집되기 마련입니다. 대학교에서 모집을 진행할 시 연구에 알맞은 샘플 사이즈에 다양한 게임 경험을 가진 참가자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실험 참가자를 국제게임대회에서 모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국제게임대회에 직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나 혹은
국제대회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하므로 이전 연구에 문제되었던 참가자의 실력의 다양성의 문제나 참가자 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직접 국제대회에서 실험 참가자를 모아 인지능력을 시험함으로써 해당 연구는 4가지 과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먼저 게임대회에서 실험 참가자를 모은다면 많은 수의 참가자를, 다양한 실력의 분포를 가진 참가자를 모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둘째로 이러한 현장에서 진행하는 인지능력 실험은 연구실에서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하는 실험에 비해 비교적으로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현장에서 모은 데이터가 연구실 환경에서 모은 데이터와 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모바, 즉 도타2에서 실력이 개인의 장기 기억력, 공간 활용 능력과 실제로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판단하는 자신의 게임 실력과 인지능력과의 상관관계가 자신의 객관적인 게임 실력 지표와 인지능력의 상관관계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험을 진행한 메토돌로지입니다. 도타2의 국제게임대회인 TI5의 상업부스에서 실험자 모집을 진행하였고 부스는 게임사인 벨브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런 부스에서 직접 만든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5대의 랩탑을 통해 인지능력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 참가자는 인지능력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실험자의 인종 통계, 즉 자신이 어떤 인종에 속하는지, 나이는 얼마나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집하였고 실험 참가자가 주관적인 자신의 게임 경험, 즉 도타2를 플레이한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게임을 하고 도타2는 이에 몇 %를 차지하는지를 7단계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개인의 게임 경험, 즉 스팀에서 제공하는 플레이 리포트를 통해 도타2를 총 몇 시간 플레이했는지, 그리고 도타2의 MMR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수집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3가지 인지 실험을 실행하였습니다. 먼저 스페이셜 워킹 메모리 태스크입니다. 해당 실험은 공간 기억 용량 및 수행 속도를 평가하도록 설계된 실험으로 실험자는 4곱하기4 격자에서 나타난 빨간색 블럭의 공간적 위치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응답해야만 합니다. 4곱하기4 격자에서 빨간 블럭을 보여주는 사이사이에 8곱하기8 격자에 하얀색 블록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이 대칭인지 아닌지를 실험자는 또한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과정이 3번에서 5번 정도 진행된 후 실험자는 4곱하기4 격자 중에서 빨간 블럭이 등장한 격자를 순서대로 누르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 한 시도당 걸린 평균 수행 시간과 올바르게 빨간 블럭 등장 격자를 선택한 획수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대칭인지 아닌지를 맞춘 횟수는 참가자가 실험을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셜 로케이션 메모리 태스크입니다. 해당 실험은 공간 위치 기억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된 실험입니다. 해당 실험에서는 2장의 각기 다른 사물이 위치해 있는 사진을 30초씩 보여줍니다. 그 후 첫 번째 사진에서 등장한 사물 중 절반의 위치가 서로 바뀌었을 때 실험자는 사물들의 위치가 그대로 있는지 혹은 기존의 사진과 다른 위치에 있는지를 응답하였습니다. 완료 후에 두 번째 사진에서 등장하는 사물 중에 절반의 위치가 아예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하였을 때 실험자는 사물들의 위치가 그대로 있는지 혹은 기존의 사진과 다른 위치에 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실험을 통해 실험자의 응답 시간과 정답률을 수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넘버 오더 태스크입니다. 해당 실험은 산술 능력 및 워킹 메모리를 포함한 인지 수행에 유용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험자는 화면에서 1에서 9까지의 범위의 숫자 3개의 숫자를 수평으로 나타냈을 때 해당 숫자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답하였습니다. 총 36분이 수행되었고 실험자의 정답률과 반응 시간의 평균을 수집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총 396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는 보다시피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다양하게 나이, 학력을 가진 참여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집된 인지능력과 게임 경험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간 도타를 플레이한 시간이 블럭 스코어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도타를 플레이한 시간이 많을수록 블럭 스코어가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게임 경험에 의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예측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중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타2의 MMR이 높을수록 공간 위치 능력을 나타내는 스페이셜 로케이션 메모리 태스크의 반응 시간이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였고, 또한 주당 도타를 플레이한 시간이 많을수록 워킹 메모리 태스크의 스코어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로부터 이전 연구 가설들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이었던 게임 대회에서 실험 참가자를 모은다면 많은 수의 참가자를 다양한 실력의 분포를 가지는 참가자를 모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실험 참여자의 주간 플레이 시간을 확인해보면 하위 20%의 참여자가 주간 8시간 게임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상위 25%의 참여자가 주당 23시간 게임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참여자를 나누는 기준이 주간 플레이 시간이 5시간인 것을 비교해서 다양한 게임 경험을 가진 참여자를 모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 참여자의 MMR을 확인해보면 매우 다양한 구간에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e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게임 연구 실험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론이라고 저자는 고려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현장에서 모은 데이터가 연구실 환경에서 모은 데이터가 질적으로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인지 실험의 경과, 각 실험에서 평균보다 3표준편차 이상 차이가 나면 이상치로 분류하였을 때 그 각 실험 결과의 탈락률이 5% 이내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같은 과업을 진행한 연구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각 과업의 점수로 평가된 신뢰성은 알파 레벨이 0.06에서 0.07 사이로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구실의 환경에서 모은 데이터보다 좋지는 못하여도 현장에서 모은 데이터는 충분히 타당하고 사용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가설이었던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서 모바 실력이 개인의 장기 기억 능력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과 실제로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결과 도타2의 MMR이 높을수록 시프트 컨디션에서 반응 시간이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과업의 시프트 컨디션이 공간적인 장기 기억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을 생각하면 모바 게이밍 실력은 공간적인 장기 기억 능력을 회상하는 속도의 개인차와 약한 상관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로부터 주관적인 지표인 도타를 플레이한 시간이 블럭 스코어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게임 경험이 많을수록 워킹 메모리 과업의 퍼포먼스가 낮다는 의미로 이전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 저자는 참여자의 게임 경험이 이전 연구에 비해 극단적으로 많다는 점을 꼽습니다. 이러한 높은 플레이 타임은 반대로 인지 성능을 낮출 수 있다고 저자는 추측합니다. 개인이 판단하는 자신의 게임 실력과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가 자신의 객관적인 게임 실력 지표와 인지 능력의 상관관계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가설을 확인해보면 실험 결과 측정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는 주관적인 지표인 자신이 보고한 도타 경력의 길이와 객관적인 지표인 MMR 사이에 있었고, 또한 주관적인 지표인 주당 도타 플레이 시간은 객관적인 지표인 도타2를 플레이한 총 시간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판단하는 자신의 게임 경험과 자신의 객관적인 게임 지표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인지 능력과도 같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연구의 한계점입니다. 먼저 참여자의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관찰된 상관관계에서 성별의 차이의 가능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억 회상의 여러 단계 중 어떤 단계가 정확하게 게임 실력과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